중국에서 내보내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50배 반사성 물질이 있는데 알프스가 다 제거해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삼중수소라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나머지를 못 보게 만들었다. 삼중수소가 미끼인 거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TV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삼중수소라는 미끼를 물으면 안 됩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셨죠? 중국의 원전에서 반류하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의 50배에 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속에 들어가 있는 삼중수소는 문제가 없다. 이 뭔 개... 저는 이러한 보도야말로 전형적인 선전적 보도다. 진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요, 중국의 원전 55기 전체가 2020년에 배출을 한 삼중수소의 전량이 1054 테라베크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앞으로 1년간에 반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그 수치가 22 테라베크렐. 그러니까 중국의 원전 55기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속에 있는 삼중수소의 50배가 된다. 그래서 결론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반류는 문제 없다. 막 이런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일본에서는 지금 그 원전이 여러 기가 전산적으로 가동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까지 포함시키면 사실상 11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중국은 55기, 일본은 11기, 이게 삼중수소에 비교해야 되는 대상 혹은 5대1 정도로 하면 이게 뭐 왜곡되어 있지 않는 그 보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치 이게 1대1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이것은 완전한 데이터 왜곡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된 연료봉, 토 무너질 우려가 있고, 그 경우는 삼중수소뿐만이 아니라 기타 많은 반사성 물질이 오염수에 포함될 우려가 앞으로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단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캐나다 그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는 중국의 2배 정도가 됩니다. 미국의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량은 2019년에 1714 테라베크렐. 캐나다의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배출량은 이거는 2020년 기준이고요. 1831 테라베크렐. 중국보다 거의 2배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의 이야기라기보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중국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보도 자세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난 오염수를 알프스라는 핵물질 제거 장치로 핵물질을 제거할 때 삼중수소만은 제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는 반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된 것이었어요. 중국에서 현재도 나와 있는 삼중수소가 그렇게 많다면 한국 사람의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대요. 삼중수소가 발생시키는 반사능 에너지는 굉장히 약하고요. 그 공기중에 5mm 정도밖에 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몸속에 들어가도요, 물과 함께 재전적으로는 배출이 된다. 몸에 축적되거나 논축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삼중수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오염수 문제의 본질을 오히려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원전에서 나오는 배수에는 삼중수소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사성 물질은 연료봉에서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이게 기본적인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원자로의 오염수에는 굉장히 많은 반사능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르프스라는 핵 제거 기기로 삼중수소 이외에는 다 걸러진다. 이런 식으로 일본 주장하고 있고 나머지를 못 보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이게 어마어마한 그 반사성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아르프스가 다 제거해 준다. 이게 아니거든요. 아르프스 다 제거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80%가 한 번 돌렸는데 아직 기준치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양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해서 더 잘 되지는 이거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이 이야기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의 언론도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 논리를 또 한국 쪽에서 확대하여서 일본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본 편을 너무너무 잘 틀고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의 근해의 삼중수소 양의 변화가 없다.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삼중수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반사성 물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한 투명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삼중수소라는 것은 반감기가 12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나온 삼중수소는 판이 된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나 오염수에 들어가 있는 다른 반사성 물질을 보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륨 232라는 반사성 물질이 있는데요. 그 반감기는 141억 년이에요. 무섭죠. 지구의 수명보다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우란 238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이거는 45억 년이에요. 가리움 40은 13억 년, 플루토늄 239는 24,000년, 탄소 14, 반감기가 5,700년이에요. 라지움 226은 1,600년. 세시움, 이거 한산 문제가 되잖아요. 세시움 137은 30년. 스트론치움 28.8년. 요소 131. 이거는 상당히 짧아요. 오히려 8일이래요. 8일. 그러나 요소는 몸 속에 들어가면요, 금방 배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8일이라고 해도 해로운 것입니다. 반감기가 엄청나게 긴 곳들이
조금이라도 오염수에 남아 있으면 이것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자, 몸속에 들어가면요, 금방 큰 문제를 일으키는 반사성 물질은 특히 5개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소 131, 그거는 갑상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슘은 전신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스토론치움 90, 뼈에게 축적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플루토늄 239는 간장하고 역시 뼈에 축적된다. 그리고 반사성 물질이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라는 것은 각종 암이고요. 그리고 백혈병, 이게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망가진 연료봉을 더 이상 문제 일어나지 않게 수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완벽하게 녹아내려가 가지고 원전 밖으로 나가버리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조가 있다라는 뉴스도 일본 쪽에서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원전 내부를 촬영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한 위험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중수소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삼중수소가 미끼인 거거든요. 삼중수소라는 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나머지를 못 보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